케빈 베이커는 25세의 남성으로 1994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시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지만 사실 그의 꿈은 미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헤어 아카데미에서 미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스와츠 크릭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가족들과도 매우 친했고 모든 동물들을 사랑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지인들은 그에 대해서 정말 재밌고 특이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케빈은 항상 친구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어깨를 내주기도 하는 최고의 칭찬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두운 면은 있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케빈은 본인이 작은 마을에 사는 것 때문에 우울감을 느꼈고 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일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케빈 베이커는 한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그라인더라는 동성 데이팅 앱을 사용했습니다. 케빈은 룸메이트들과 같이 사는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했고 휴일을 맞아 어머니와 여동생의 머리도 손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가족들 중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를 확인하여 주변에 남자들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리코스 칼 루카스라는 남자를 찾았습니다. 케빈은 항상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밖에 나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월 24일 초저녁부터 밖에 나가면서 룸메이트들에게 저녁 늦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도 케빈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경에 케빈의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그에게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식사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케빈에 대한 수색은 12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7일에 케빈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케빈의 차량이 발견된 이유는 그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있었던 지점에 가본 것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꺼져 있는 휴대폰이 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벌의 옷을 갖고 나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날 입고 나갔던 옷들과 지갑까지 차 안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의 그라인더 앱은 여전히 로그인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람이 올리코스 칼 루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의 진짜 이름은 마크 라턴스키였습니다. 사실 케빈은 마크가 집으로 데려온 첫 번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케빈이 사라지기 2달 전 제임스 칼슨이라는 중년의 남성이 신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Shay, Wesley 911, where's your emergency? This is going to sound insane. I'm here in Detroit. I'm from New York. And I met this guy at the bus station who wants to give me a ride. And I'm not even sure where I am. But I broke out of this fucking basement and I need a ride. I'm in trouble. I'm in trouble. I can't even find my way back to his place if I wanted to. Sweetheart, I need help. Okay, I'm gonna get you help. Are you walking down the street right now? Yes, ma'am, I am. I don't know whether he drugged me. I don't know. I woke up in the fucking basement. Okay? Chained in the basement. With a leather thing around my ankle, and I cut it with the butcher knife that I have in my sister's guy. I'm by, he was cute, he hit on me. I know, we went out to the car, we talked, we went to the store, had a soda. I woke up in the basement. Okay. He obviously drugged me. 마크 라턴스키는 동성과 결혼했는데 그의 이름은 제이미 아놀드입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제이미를 만나기 위해 이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만나게 된 것은 마크였음에도 제임스는 아무 생각 없이 차에 탔습니다. 제임스는 20시간의 긴 버스 여행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마크의 더러운 지하실에서 결박된 채로 잠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정유경 칼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끈을 풀고 탈출하면서 신고 전화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에게서 어떤 혐의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11월 25일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29세의 남자가 마크의 집에서 도망치면서 신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Sure,
Watts County 911. How is it away from some creepy guy? He had me tied up in his basement. I'm sorry, what's that? I'm trying to escape from some guy who had me chained up in his basement. He's after me. Okay, I need you to go somewhere safe. If you can run up to somebody's house. Where are you at right now? Are you able to get away? Help me. Help me. I hear a pounding at my door at 4 in the afternoon, and I jump up. My dogs are barking like you probably hear, and this kid has his face covered with a rag and a phone to his ear, and he's like, help me, he's after me, just scared to death out of his mind. A gentleman pulls up in my driveway in a silver SUV, and he gets out, and he's wearing the same getup this guy's wearing, which is a leather skirt and a couple of belts crossing her body, no shoes on, no shirt on. It's 40.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했고 마크는 신고자를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이 도착했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었습니다. 마크가 그를 따라 달려나온 이유는 그가 자신의 가죽 옷을 입고 도망쳤기 때문이라며 그 가죽 옷은 $300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남자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케빈 베이컨은 실패한 것입니다. 마크 라턴스키는 1969년에 미국 미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성 우울증, 편집성 정신분열증 때문에 4번이나 정신과 시설에서 생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다양한 연구소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는 에밀리라는 여성과 2001년에 결혼했고 4명의 아이들을 두었지만 2013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의 정신병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6년에 마크는 제이미 아놀드라는 남성을 그라인더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둘은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며 케빈을 추적한 결과 마크의 집이 목적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늦은 시간에 그들은 그곳에 갔습니다. 마크는 경찰들을 보며 자신을 칼 루카스라고 소개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은 토마스 힐이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크 라턴스키라는 이름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하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석가래에 거꾸로 묶여있는 케빈 베이컨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크는 케빈에 찌르고 베어 피를 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케빈의 음경과 고환을 기름에 튀겨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크는 케빈의 피와 뼈를 자신의 집 마당의 식물들에게 줄 비료로 쓰려고 했으며 그의 근육은 육포로 만들고 남은 것들은 차로 우려 먹으려 계획했었습니다. 마크는 즉시 체포되어 기소됐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그는 케빈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케빈이 자신의 영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크의 변호사는 그가 재판을 받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판사는 기각했고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On that date, were you with Kevin Bacon? Yes, I was. Did you use a knife to stab Mr. Bacon? Yes, I did. Did you know that stabbing Mr. Bacon with a knife would most certainly create a very high risk of death or great bodily harm to Mr. Bacon? Yes, I did. After Mr. Bacon was dead, did you remove part of his body, specifically his testicles? Yes, I did. Did you move those testicles to the kitchen? Yes, I did. Did you do so without legal authorization, meaning you were not doing so to embalm Mr. Bacon's body or to do a proper post-mortem examination? No, I didn't. 그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크와 관련해서 신고를 2건이나 받았음에도 똑바로 조사해보지 않았던 경찰들은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크를 철저하게 확인했었다면 케빈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